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도 잊히지 않는 기록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작은 울림은 때로는 한 사람의 기억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흔적이 되곤 하죠. 이야기는 늘 가까운 곳에서 시작돼요. 불 꺼진 방 안에서 느껴지는 낯선 온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의 끝자락에 스며드는 미묘한 이질감. 그것이 오늘의 출발점이죠.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저녁,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원룸의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었어요. 주인공은 땀에 젖은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밀었죠. 순간,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으로 길게 퍼졌어요. 방 안은 익숙했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그대로 걸려 있었죠.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을 흔드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몰래 웃는 듯한 착각을 주었어요. 숨을 고르려 해도 가슴은 쿵쾅거렸고 눈동자는 방 구석으로 자꾸만 끌려갔어요. 고요했지만 분명 다른 기운이 숨어 있었어요. 주인공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바닥에서 묵직한 쿵 소리가 전해졌죠. 단순히 위층에서 울린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발끝으로 전해진 진동은 너무도 가까웠어요. 숨이 턱 막히며 온몸이 얼어붙었죠. 시선은 본능처럼 바닥과 벽의 경계로 향했어요.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공기는 무겁게 짓눌렀고 귓가에는 초침 소리가 멎은 듯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어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지만 오히려 불안은 더 짙게 스며들었죠. 주인공은 불을 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위치를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찬 기운이 스쳐갔죠.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싸늘한 기운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어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뻣뻣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죠. 눈동자만 겨우 돌려 벽을 바라보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방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림자는 바람에 맞춰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주인공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았죠. 심장은 귀 옆에서 터질 듯 뛰었어요. 쿵, 쿵, 쿵 소리가 몸 안에서 울려 퍼졌죠. 주인공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손을 뻗었어요.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방은 환해졌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짙어진 듯 구석에 또렷하게 서 있었죠. 그 자리에 시선이 닿는 순간 무언가 차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났지만 벽은 점점 가까워졌죠. 마치 방이 서서히 좁아지고 있는 듯 압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공포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스며들었어요. 주인공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착각일 거야 라고 속삭였지만 몸은 굳어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몸이 튕겨오르듯 반응했죠. 화면에 뜬 이름은 낯익은 친구였어요.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온 건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라 낮고 갈라진 속삭임이었어요. 거기서 나와야 해요. 순간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죠. 지금 당장 목소리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통화는 갑자기 끊겼고 휴대폰 화면에는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죠. 주인공은 차가운 기기를 손에 쥔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방 안은 여전히 환했지만 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죠. 전등 불빛은 깜박이며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그림자는 사라진 채 기묘한 공백만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발소리는 방 안의 바닥에서 들려오고 있었죠.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주인공은 온몸이 굳은 채 고개를 돌리지 못했죠.
뒷덜미가 서늘하게 식어가며 누군가 바로 곁에 선 듯 숨소리가 닿았어요. 그때 전등이 갑자기 꺼졌어요. 암흑 속에서 가슴이 미친 듯 뛰었죠.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지만 발소리 대신 낮은 웃음이 귓가를 스쳤어요. 그 웃음은 사람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이 아닐 것 같은 섬뜩한 울림이었죠. 주인공은 견딜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았어요. 깜빡이며 전등이 다시 켜졌어요. 하지만 방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 있었죠. 낡은 가구와 달력, 커튼은 사라지고 대신 먼지가 쌓인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주인공은 당황한 채 뒷걸음질을 쳤죠. 손끝에 닿은 벽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피아노 뚜껑은 열려 있었고 그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인물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죠. 주인공은 사진을 손에 들려 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닿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죠. 순간 피아노 건반이 스스로 울리며 불협화음을 냈어요. 탕, 탕, 탕 하는 소리가 방 안을 메웠고 주인공의 심장은 그 리듬에 맞춰 터질 듯 뛰었죠. 사진 속 인물의 웃음은 점점 짙어졌고 그 시선은 사진을 넘어서 현실로 파고드는 듯했어요. 주인공은 사진을 내던지고 문으로 달려갔지만 손잡이는 굳게 잠겨 있었어요. 공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죠. 문손잡이를 미친 듯이 흔들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쇠붙이는 마치 살아있는 듯 더 단단히 잠긴 느낌을 주었죠. 주인공의 손끝은 점점 시려오고 등 뒤에서는 낮은 울림이 퍼져나갔어요. 피아노 건반은 스스로 움직이며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방 전체를 압박하는 경고음 같았죠. 땀방울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고 주인공은 도망칠 수 없다는 절망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벽 너머에서 낮고 무거운 숨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어요. 숨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채로 방 안을 서성이는 것 같았죠. 주인공은 벽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귀 옆에서 자직 못 나가라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분명 아무도 없는데 귀 속에 뜨겁게 파고드는 기운은 현실이었어요. 눈을 뜨자 방 한가운데에 옷장이 서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물건이었죠. 낡고 커다란 옷장은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표면은 마치 젖은 듯 시커멓게 빛났어요. 옷장은 방 안의 다른 모든 것보다 압도적으로 거대했어요. 주인공은 눈길을 떼려 했지만 시선이 붙잡힌 듯 떨어지지 않았죠.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어요. 스윽 하는 소리는 살아있는 숨결처럼 울려 퍼졌죠.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심장은 귀 옆에서 터질 듯 뛰었어요.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고 발은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옷장 문이 천천히 흔들리며 열리려는 듯 삐걱거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는 오래된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주인공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귀는 이미 그 소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옷장 틈새로 무언가 흘러나왔죠. 처음엔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점점 형체가 뚜렷해졌어요. 긴 머리카락이 흐르는 듯 드리워지고 희미한 옷자락이 바닥에 끌렸어요. 주인공은 숨을 삼키며 등을 벽에 더 세게 붙였죠. 옷장 안에서 걸어 나오는 듯한 그 움직임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어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존재는 확실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식어갔고 호흡은 목구멍에서 걸려 올라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려 해도 시선은 그 형체에 붙잡혀 있었죠.
그때 전등이 갑자기 깜빡이며 꺼졌어요. 암흑 속에서 주인공은 온몸이 굳은 채로 섰어요. 그리고 귓가에 낮고 메마른 속삭임이 들렸어요. 왜 내 자리에 있어? 목소리는 분명히 옷장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주인공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은 떨렸고 숨은 가슴속에서 갇힌 채 퍼덕거렸어요. 다시 불이 켜지자 방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피아노도, 사진도, 옷장도 모두 사라지고 낡은 원룸의 가구들만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떠돌고 있었죠. 마치 방이 살아 숨쉬는 듯 벽이 주인공을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현실과 환상이 섞인 경계에서 주인공은 손끝이 마비된 듯 얼어붙었어요. 휴대폰 화면은 다시 켜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통화 기록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발신자 없음이라는 글자가 불길하게 반짝였죠. 주인공은 두려움에 떨며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스스로 연결이 되었어요. 귓가에 울린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그 집에서 나와라. 아니면 말라간다의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죠. 주인공은 본능적으로 문을 열려 했지만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은 절망을 키웠어요. 주인공은 창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창문 너머에는 어두운 골목이 아닌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낡은 병실 같았죠. 철제 침대와 희미한 형광등, 그리고 시린 공기가 느껴졌어요. 창문은 더 이상 탈출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처럼 보였죠. 주인공은 차갑게 떨며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숨결은 짧고 거칠었고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방 안에는 피아노가 없었어요. 음계는 어긋나고 건반은 누가 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주인공은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 깊이 스며들었죠. 탕, 탕, 탕 돌려 퍼지는 음은 심장을 두드리는 망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어요. 여기서 나가면 더는 돌아오지 못해. 차갑고 메마른 경고였어요. 공포와 혼란 속에서 주인공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숨은 더 이상 고르지 않았어요.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 순간 벽에 걸린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초침은 빠르게 돌아가며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죠. 주인공은 손을 뻗으며 마지막 힘으로 외쳤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공기에 흡수되어 사라졌어요. 그리고 방은 다시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죠. 방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주인공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귀에는 아직도 피아노의 여운이 맴도는 것 같았죠.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방 한가운데에 다시 옷장이 나타나 있었어요. 이번엔 더욱 가까운 거리에 주인공을 향해 서 있었죠. 옷장은 거대한 벽처럼 압박감을 주었어요. 표면은 어둡게 빛났고 손잡이는 마치 사람의 눈처럼 반짝였어요. 주인공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포가 목구멍을 막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죠. 옷장 문틈은 조금 벌어져 있었어요. 그 사이로 차갑고 습한 공기가 흘러나왔죠. 주인공은 본능적으로 눈을 돌리려 했지만 시선은 틈새에 고정돼 버렸어요. 어둠 속에서 형체가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죠. 긴 머리카락이 바닥을 스치는 듯 보였고 희미한 옷자락이 흔들렸어요.
순간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문틈이 더 벌어졌어요. 주인공의 귀에는 또렷한 속삭임이 울렸어요. 내 옷을 입었구나. 그 목소리는 메마르고도 차가웠어요. 내 옷을 입었구나. 속삭임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주인공은 온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은 귀 옆에서 터질 듯 뛰었고 숨결은 가늘게 끊어졌죠. 옷장 안에서 나오는 그림자는 점점 커졌어요. 방 안의 불빛이 깜빡이며 흔들리자 그림자의 형체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죠. 그 순간 옷장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주인공은 입술을 떨며 벽에 더 붙었어요. 옷장 안은 비어있는 듯 했지만 그 공허 속에서 눈빛이 번쩍였어요. 사람의 눈 같기도 하고 짐승의 눈 같기도 했죠. 주인공은 숨을 삼키며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여긴 내 자리야. 내가 들어오면 안 돼요. 순간 전등이 꺼지고 방은 암흑에 잠겼어요. 귓가에 바싹 다가오는 숨결이 닿았고 주인공은 몸을 움츠리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암흑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쿵, 쿵, 쿵 발자국 소리가 바닥을 울렸고 공기는 더 차갑게 식어갔죠. 주인공은 벽을 더듬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손끝에 낡은 천이 스쳤어요. 그것은 옷장에서 흘러나온 검은 원단이었죠. 차갑고 무겁게 손을 감싸는 그 원단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팔목을 조여왔어요. 주인공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공포의 목소리가 막혀 나오지 않았어요. 원단은 점점 더 강하게 주인공의 팔을 감쌌어요. 손목은 차갑게 얼어붙고 숨은 더 거칠어졌어요. 원단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는 오래된 곰팡이와 쇠의 녹이 섞인 듯 했어요. 주인공은 몸부림쳤지만 원단은 마치 의지가 있는 듯 더욱 세게 죄어왔죠. 그 순간 귓가에 또렷한 속삭임이 들렸어요. 이 옷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주인공은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비틀며 버텼어요. 갑자기 전등이 다시 켜졌어요. 방 안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옷장도, 원단도, 그림자도 사라졌죠. 하지만 주인공의 팔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 손으로 세게 잡은 듯한 자국이었죠. 주인공은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현실인지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팔의 자국은 너무도 선명했기에 단순한 착각이라고는 할 수 없었죠. 숨을 고르려 애쓰던 주인공은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곧 자동으로 켜지더니 알 수 없는 문자가 도착했어요. 옷장을 태워야 한다. 이 짧은 문장이었지만 주인공은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누구도 보낸 흔적이 없는 번호였죠. 주인공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닫으려 했지만 화면은 스스로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떠올랐죠. 옷장을 태워야 한다. 주인공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방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바닥은 차갑고 공기는 무겁게 짓눌렀죠.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낡은 병실 같은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공간은 더 선명해져 있었고 철제 침대 위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앉아 있었어요. 주인공은 숨을 삼키며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그 순간 그림자가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어요. 옷장을 태우지 않으면 넌 나처럼 된다. 그 목소리는 귓가에 직접 파고들었어요. 주인공은 공포에 떨며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죠.
방 안의 전등은 깜빡이며 어둠과 빛을 번갈아 쏟아냈어요. 그림자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철제 침대 위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주인공은 뒤로 물러섰지만 방은 마치 살아있는 듯 좁아지고 있었죠. 숨은 더 가빠지고 눈앞은 흐려졌어요. 그리고 귓가에는 마지막으로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너도 이제 옷장의 일부야.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숨은 목구멍에 걸려 들락날락했고 심장은 제멋대로 뛰며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죠. 주인공은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간신히 일어섰어요. 그러나 벽은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고 닿는 순간 손끝이 마비되듯 시려왔어요. 전등은 계속 깜빡이며 시야를 흔들었고 그림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듯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방은 점점 더 좁아졌고 탈출구는 사라지고 있었죠. 옷장의 그림자는 방 전체를 삼킬 듯 커져 있었어요. 마치 벽과 천장이 모두 그 존재에 잠식되는 것 같았죠. 주인공은 더 이상 뒷걸음질할 곳조차 없었어요. 그 순간 그림자는 손을 뻗어 주인공의 어깨를 스쳤어요. 차갑다 못해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운이었죠. 주인공은 몸이 굳은 채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때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넌 나를 대신해야 해. 그 말은 심장을 얼려버릴 만큼 무거웠어요. 주인공은 몸부림치듯 팔을 휘둘렀어요. 그러나 손끝은 허공만을 스쳤고 그림자는 여전히 눈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전등 불빛은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고 그 순간마다 그림자의 모습은 더욱 명확해졌죠.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집착이 뒤섞인 기묘한 색이었죠. 주인공은 견딜 수 없어 고개를 돌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뒷덜미에 박혀 있었어요. 갑작스레 휴대폰 벨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기기가 저절로 켜져 있었죠. 화면에는 또다시 발신자 없음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주인공은 손을 떨며 기기를 집어들었어요. 연결과 동시에 들려온 목소리는 낯익었지만 동시에 낯설었어요. 그것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 집에서 나와라. 차갑고 메마른 경고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주인공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지만 발은 여전히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옷장을 태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전등이 폭발하듯 꺼졌고 방은 다시 암흑에 잠겼어요. 주인공은 휴대폰을 꽉 쥔 채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그 순간 차갑게 웃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웃음은 남자의 것도 여자의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두 목소리가 겹쳐진 듯 기묘했어요.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흔들리며 간신히 벽을 붙잡고 버텼어요. 암흑 속에서 옷장이 스스로 흔들리며 문을 열었어요. 끼익 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주인공의 귀는 그 소리에 완전히 붙잡혔어요. 틈새 속은 깊고 어두워 끝을 알 수 없었어요. 그 안에서 바람이 불어오며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바람 속에는 분명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내 옷을 돌려줘. 주인공은 몸을 움츠리며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집착이었죠. 주인공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손끝에 스친 것은 옷장에서 흘러나온 원단이었어요.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죠. 주인공은 그 원단을 쥐고 던지려 했지만
소나기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원단은 팔을 따라 올라오며 목을 조르는 듯 감겼어요. 숨은 더 거칠어지고 눈은 흐려졌어요. 주인공은 마지막 힘으로 몸을 흔들며 버텼지만 원단은 더욱 강하게 죄어왔어요. 그 순간 벽에 걸린 시계가 다시 빠르게 움직였어요. 초침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회전하며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죠. 전등이 다시 켜졌을 때 방은 또다시 변해 있었어요. 병실 같은 풍경 속에 철제 침대와 피아노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는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죠.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하나같이 주인공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사진은 수십 장, 아니 수백 장까지도 이어져 있었어요. 주인공은 사진을 밟지 않으려 했지만 바닥 가득 흩어진 사진 위를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발걸음마다 사진 속 인물들이 일제히 웃는 것 같았어요. 웃음은 차갑고 기괴했죠. 주인공은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너도 곧 우리와 함께야. 수백 장의 사진 속 눈동자가 동시에 움직이며 주인공을 따라왔어요. 방 안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악몽이었죠.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 눈빛은 분명히 방 안을 넘어 주인공의 영혼을 겨누는 듯했죠. 주인공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어요. 그러나 벽은 더 이상 벽이 아니었어요. 손끝에 닿은 것은 또 다른 원단이었죠. 차갑고 무겁게 손을 감싸며 마치 새로운 옷이 되려는 듯 주인공을 덮쳤어요. 그 순간 귓가에는 마지막 속삭임이 들렸어요. 넌 이제 옷장의 일부야. 주인공은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죠. 그리고 방은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결코 평온한 고요가 아니었어요. 주인공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헐떡이고 있었죠. 숨결은 끊어질 듯 가늘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방 안은 다시 원래의 원룸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알 수는 없었어요. 피아노도, 사진도, 옷장도 사라졌지만 귀 속에는 여전히 낮은 속삭임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죠. 여긴 내 자리야. 그 말은 공허 속에서 반복되며 주인공의 심장을 짓눌렀어요. 주인공은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다가갔어요. 이번엔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며 열렸죠. 낡은 문틈 사이로 차갑게 식은 공기가 흘러들었어요. 밖은 분명 익숙한 골목이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인공은 온 힘을 다해 문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하지만 발소리는 여전히 방 안에서 따라 나오는 듯 울려 퍼졌죠.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문틈 사이로 옷장에 손잡이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는 듯 했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질문은 남아있죠. 과연 주인공은 방을 빠져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옷장의 일부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도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기록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경고일지도 몰라요. 당신이 머무는 방 어딘가에도 낡은 옷장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아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